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시 주변 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조정 장세로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기노 한 6개월 정도의 투자 시기를 감안해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2,900선이라고 한다면은 12개월 포워드 PR, 그러니까 향후 1년 뒤까지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이 10배 수준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장기 평균 수준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10배 정도면 이제 평균 수준이죠. 네, 장기적으로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경기선으로 불리는 1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추세선으로 불리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괴리율이 3년 평균 대비 마이너스 1표준 편차,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반등, 그 과정에서 기술주들의 반등, 원달러 환율 하락 반전, 금리 하락 이런 면수들이 좀 기술적 반등이 좀 힘을 실어주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기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초반에 코스피가 3,000에서 3,020, 그러니까 10월 5일 날 발생했던 하락갭이 있는 구간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3,100선까지는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승폭이 좀 커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5%가 오르면서 지금 3,000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975 정도가 기록하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급망 이제 병목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본다면은 궁극적으로는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진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주된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해서 물가 레벨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들을 9월 CPI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4%,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레벨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월보다도 더 올라온 수준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좀 진정되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전력난 이슈,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난방 수요가 높아진다는 부분들이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당분간은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의 코멘트로 인해서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궁극적인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인플레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틀 전에는 1,200원 선을 뚫기도 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5.6원이 내리면서 1,188원 정도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이 치솟으면서 아무래도 여기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9월 한 달 동안만 본다면 외국인이 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은 9월 달에도 원달러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예. 문제는 환율이 어느 레벨에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달러 대비 더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은 달러보다는 달러와 발맞춰서 워낙 약세가 전개되는지가 중요한데, 네. 9월 한 달 동안 흐름들을 보면은 원달러율이 1,170원, 80원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달러의 흐름에 발맞춰서 움직였거든요. 달러 흐름에 따라. 네, 그러니까 달러가 1% 강세를 보이면은 원화도 1% 약세를 보이는 그런 밸런스가 맞춰졌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또다시 원달러율 1,200원 선을 넘는다는 부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승 압력이 좀 더 커진다라는 부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200원 선을 넘어서 이를 더 크게 뛰어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1,200원 선을
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매도 규모를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코스피 시장에 대한 비중이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 변화에 따른 등락은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매도 규모가 더 확대되거나 시장을 떠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좀 민감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 증시 불안 속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망치가 좀 좋은 것으로 좀 네, 예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괜찮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실적 전망치가 컨센서스보다 높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셨던 높아진 눈높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컨센서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 컨센서스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흐름들을 보였듯이 예상보다는 시장 전망보다는 양호할 수 있어도 투자자분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에서도 뭐 JP모간이나 항공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좋았는데 투자자들의 눈높이보다는 좀 못 미쳤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3, 4분기 실적 시즌에 의해서 좀 단기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이 올라간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 4분기 실적 시즌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2022년 실적입니다. 예. 내년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3, 4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갑자기 3,300, 3,400으로 가는 흐름보다는 내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추세 변화는 말씀드렸던 공급망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2022년의 실적에 대한 흐름들, 향배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고민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을 잘 내도 다음 분기 또 아니면 내년 네. 여기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 때 삼성전자의 이 시련의 계절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70조 매출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6만 원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픽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픽아웃을 거기에 대한 논란들은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하실 텐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걱정들 말씀하셨듯이 픽아웃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전망치 전반적으로 본다면 큰 사이클에서 우상향은 가능한데 유지되는데 올해 4분기부터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운 사이클이다.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상반기 둔화.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 사이클이 단기 사이클이 꺾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림들이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 레벨이 떨어진 것도 2022년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면서 2018년, 그러니까 사상 최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18년 실적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2022년에는 2018년 실적을 뛰어넘을 거야라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해서 시장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잘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최근 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주가 레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반도체 업종들이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3,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반등 시도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궁극적인 추세 반전이라든지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은 아마도 올해 4,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1,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의 그림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내년에 얼마 정도 더 떨어질까,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의문부호들이 많은데 올해 4, 4분기
이 실적을 통해서 그리고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 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내년 1, 4분기 실적을 확인하게 된다면 상반기 둔화 폭이라든지 둔화 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사이클을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반도체는 큰 사이클로는 우상향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하락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근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헷갈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단기 매수에 나서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수를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2900선에서는 저는 단기 관점에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이 빠진 종목들, 업종들을 가지고 좀 반등 시도에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최근 급반등을 하는 업종이 하나 있었죠. 자동차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단기적으로 어제부터 금리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터넷,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고 약했던 종목들을 좀 쳐보다 보신다면 반등 시도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투자 시기를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는 내수 소비주,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든지 정책 전환 기대감, 그리고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된다는 부분들, 연말 소비 시즌 이런 변수들, 거기다가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는 소비가 되게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내수 소비주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 반전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3100선까지 반등 시도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시고 지금까지 시장을 누르고 있는 변수들이 진정되는지 완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스텝을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보다는 경계심을 갖고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악재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